자, 오늘 YC 주가가 오후장 들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2%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오늘의 수급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전장에는 그냥 소강 상태로 있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내일이죠. 내일 미국장이 끝나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지금 온 세계 지금 글로벌 증시가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거든요. 왜냐면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까지 이 나스닥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결국 이 AI 섹터의 붐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엔비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의 흐름들에 따라서 오전장까지 좀 눈치 보기 싸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, 내일이 좀 더 기대가 되긴 해요. 자, 그러면 자, 이 Y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탑다운 방식을 우리는 무조건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한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글로벌 증시, 특히나 미증시를 꼭 알고 가야 하고 이 개별 YC에 대한 개별 섹터의 흐름들보다 지금 현재 이런 증심의 시황 분석이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이 YC의 주가의 가격을 결정한다.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 반도체 특히나 이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섹터의 분석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개별 종목의 분석인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YCT 단기 고점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 보시면요. 일단은 뉴욕 증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뉴욕 증시가 어저께 다우존스가 0.2% 상승 마감을 하였고 나스닥이 1% 정도 하락을 하였어요. 자, 제가 이 YC 같은 경우 9월 말 혹은 10월 초까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 이유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거의 3,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집니다. 9월에. 그래서 지금 고용 지표가 앞으로 좀 중요한 지표가 나왔고요. 이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더 빡세게 할 거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기존 예상대로 0.25bp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. 자,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건 결국 이 성장주 중심으로 나온다. 이 성장주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게 뭐냐? 러셀 지수나 다우존스에는 이런 금리 인하에 의해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장 관련된 주식이거든요. 그래서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볼 만한 필요가 이제부터 슬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런 흐름들 때문에 어느 정도 다우존스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1%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죠.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다? 이 엔비디아 실적이다.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할 것이고 이 엔비디아 실적의 주가가 한 400조 원 정도가 출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엔비디아 2분기가 실적 발표가 하루가 남았고 현재 한 대략 10% 정도의 변동폭이 예상이 되어 가고 여기에 따른 또 이제 포무 현상으로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휘청일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내일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. 이러면 또 한 분기 정도는 우리가 더 해먹을 만한 재료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나올 수 있다. 그런데 이게 좀 어설프게 상승이 나온다. 그러면 보합권이거나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만큼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약간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개별 종목에 따라서 등락폭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YC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죠. 네, 그리고 이 HBM에 대한 이 웨스퍼 테스터 장비 그리고 고속 검사 장비 부분은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만 방어를 해준다고 하면 주가는 그렇게까지 하락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제가 9월 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요. 자,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도 6.5% 정도 고금리에서 1.25%로 하락 그리고 2006년도에도 5.25에서 0.25로 그리고 2.5에서 0%대로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때 지수가 올랐을까요? 자, 보시면요.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,
그리고 이 구간, 그리고 이 구간입니다. 왜 지수가 빠질까 생각을 해보시는,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일반적으로, 동결되는 그 구간에서는 자산시장이 상승을 하고요.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, 이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거든요. 금리 인하를.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, 금리 인하가 대략 2%에서 3% 정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자산시장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단기 고점이 현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건데, 그럼 이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, 여러분들? 지금 여기서 만약 이런 단기 고점이 어디까지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고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린 앞으로 지금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빠지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야죠.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러면 2만 원까지 볼 거야. 아니면 나는 뭐 2만 2,500원까지 볼 거야. 여러 목표가를 좀 두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해 두고 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위험하다. 무엇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? 일반적으로 목표가를 두고 가시는 분들은 목표가가 와도 매도를 잘 못 하시고요. 그리고 목표가가 안 오게 되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또 물리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바로 이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 고점 신호라는 건 결국 뭐 거래량이 될 수도 있겠고, 거래량, 거래 대금, 그리고 수급의 주체, 이게 가장 중요한데, 수급의 주체, 그리고 시장 상황, 최근에는 이 시장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. 시장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다. 그래서 이렇게 고점 신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분할 매도를 해야 그 다음 스텝을 정확하게 잡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, 이 고점 신호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앞으로 우리가 가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 이 YC, 여러분들, 우리가 YC를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? YC란 기업이 좋아서, 아니면 YC가 앞으로 더 잘 되길 원해서?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우리 계좌에 수익이 늘어나는 거, 수익이 나는 거, 그리고 돈을 버는 거,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비쌀 때 매도하는 이런 매도 타점, 그리고 쌀 때 매수하는 이 매수 타점이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, 이 기업의 가치만 백날 공부하고 있으면요, 이 타점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나스닥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요,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수익이다라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. 사실 나스닥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건 맞아요.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식으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.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앞으로는 단기 고점이 분명히 형성이 될 거고,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대응을 하셔야 되고, 제가 이런 단기 고점과 시장 파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010-2011-9671로 저에게 YC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,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필수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.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, 정말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은.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, 이게 정말 오랫동안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는 것이고, 또 11월에 뭐가 있어요? 대선이 있죠.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고, 그리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이슈가 있고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 지수까지도 흔들어 놓기 때문에,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수익을 분명 크게 볼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YC, 예전에 그 언제부터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, 제가 예전에 일본의 그 어드반테스트 시총 30조부터 시작을 해서 YC를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의 흐름을 배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YC가 만약 뭐 성장주이거나, 아니면 이 잡주, 그냥 어떤 테마로 인해서 세력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그런 잡주라고 하면
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죠. 시형 왜 봅니까? 이거는. 네. 근데 YC는 분명 그런 종목이 아니고 건강하고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브리핑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타점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 YC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자 이제 9월이 다 지나갑니다. 8월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가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 큰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YC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